많이 고민하다가 여기 한 가지 못 넣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업계에 화두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뭐 숙제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다른 또 공부할 거리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왜냐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말 그대로 이제 이 디지털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 혁신, 틀을 깨는 것,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진료 또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도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강의실에서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얘기했었을 건데 이런 온라인 교육 시장이라던가 뭐 투자 유치 활동 관련해서 IR도 요즘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온라인 IR, 그리고 뭐 요즘 쿠팡 난리 났죠. 진짜 다 이제 시켜 먹잖아요. 나가서 안 사 먹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이 변화되는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안에서 내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물론 본인 사업에 매진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업계 흐름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시야를 좀 더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최근 투자업계 현황,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0분이네요. 5분 정도만 더 하고 잠깐 여기서 끊고 가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55분까지 괜찮아요? 55분까지?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55분까지 해도 된다니까 5분 정도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 관련돼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작년에도 비슷한 강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의 이제 아예 타이틀은 투자 유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기관 VC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 유치를 바라보고 있고 나중에 최종 투자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말 제가 다 쏟아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3시간 정도 강의가 돼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시면 겹치지 않게 제가 이제 분류해서 오늘도 강의를 할 건데 그 내용까지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케일업 벤처스 뭐 박종현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도 연계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미 들어보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어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시는 시간이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그 강의를 이제 뭐 몇 번에 나눠서 들으시더라도 꼭 한번 꾸준하게 좀 들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년과는 다른 테마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작년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투자를 받아야 꼭 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그러면 뭐 투자를 못 받으면 내 사업은 뭐 실패한 사업인가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실제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스타일난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제 김소희라는 20대 대표였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제 좀 추정이 되죠. 그 제목에서 동대문에서 1, 2만 원짜리 정말 진짜 저가의 그 옷들을 사 와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전에 온라인 오픈마켓이라 있거든요. 여러 그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파는. 내가 보기에는 저 옷하고 이 옷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세트로 올리면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픈 마켓에 자기가 스타일리시한 거를 몇 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1, 2만 원에 산 거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 하다가 한 8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올릴 때마다 완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올 때마다 이렇게 잘 팔리지 해서 이제 거기서 워낙 대박을 치고 히트를 치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그런 그 히트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나중에는 화장품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2018년도에 그 로레알이라는 이제 굴지의 화장품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6천억의 M&A를 하고 해피하게 끝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란다는 단돈 1원도 투자받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사업이 명확하고 현금 흐름, 그래서 남의 돈 쓰지 않고도 내 사업을 일굴 만한 충분한 그런 그 자생력이 있으시다면 저도 생각하기에 굳이 투자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인식의 틀을 바꿔서 지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우리의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 뭐랄까 진입장벽도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네들에게 이제 추월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이제 투자도 필요하죠. 아무리 현금 흐름이 좋아도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 뭐 광고 같은 걸 해서 이제 시장을 선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장 그 선도 주자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전략이면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전략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충분히 자생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투자가 안 되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시거나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투자 유치는 많이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나중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네 김용남님 네 작년에 못 들은 게 아쉬워서라도 꼭 꼭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진짜 3시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시면 결코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게 뭐냐면 2020년도 그 중소벤처기업하고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제 벤처기업 대상으로 해서 정밀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로 보시면 요 표에서 조금 진한 색이 별로 애로사항 없어요 라는 쪽이고 약간 흐리거나 좀 밝은 부분이 진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진한 색이 없는 거, 즉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게 자금 조달이나 운용 쪽 이제 자금 쪽 측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벤처기업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분야이고요. 또 투자 유치 경험으로 봐도 작년 기준입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을 했든 엔젤 투자나 뭐 엑셀러레이터 투자나 VC 투자나 했든 이게 다 95%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다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100개 기업이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은 1개 기업도 못 받았네요. 그리고 엔젤이나 뭐 엑셀러레이터 투자는 뭐 1개 혹은 2개 기업 정도, VC 투자는 뭐 많아야 3, 4개. 그러니까 100개 기업에 그 정도밖에 실제로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자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만나보고 뭐 속된 말로 좀 까여보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미 업계의 대다수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위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그 설명하기 전에 여기 통계까지만 보고 잠깐 5분 정도 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